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오늘은 정부가 단행한 신년 특별사면 관련 소식을 먼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복권 대상자의 명단이 확정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번 특별사면 어떤 배경에서 단행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설명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면과 복권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12월 28일자로 정치인, 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용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먼저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 및 수용 생활로 건강이 악화되어 현재 형 집행 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 및 복권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정부는 이번 신년 특별 사면 조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단행된 특별 사면 대상자 전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정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는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치인 특별 사면 복권 9명이고요. 공직자 특별 사면 가명 복권이 66명, 특별 배려 수용자 특별 사면과 가명이 8명, 선거사범 특별 사면 가명 복권이 1,274명, 기타가 16명 이렇게 됩니다. 정치인 보면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이명박 전 대통령 빼고 다른 사람들은 이른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됐던 사람들이네요. 그리고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의원,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밝혔는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평가는 어떠신지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복귀영 전 국회의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번 특별사면 예상됐던 대로, 언론에 보도가 났던 대로 사면이 단행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 이른바 국정농단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건의 그 피고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포함이 되어서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 또는 일종의 결자 해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사에 참여했던 여러 사건의 그 당사자들을 사면함으로써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국민 모두가 화합해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민주당 측 인사들도 전병헌 전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포함이 되었고 또 선거법 관련된 분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과거 정부에서 그 정치인 사면을 할 때 볼 수 없었을 만큼 대량의 그 사면이 이루어져서 기왕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나쁜 관행들을 끊고 함께 새 출발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사면이 단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이번 사면에 대해서 복귀영 전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상당히 인색하게 진행이 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정치인 중심으로 사실상 이제 사면을 단행을 했지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통합에 대한 관점에서 사면을 진행시킨 것이 핵심이고, 또 한 포인트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사면만 하느냐 복권까지 시키느냐라는 것이었었는데, 복권 없는 자녀 형집행 면제에 대해서는 본인
김경수 전 지사 스스로도 나는 그걸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기왕의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하려면 저는 김경수 전 지사가 민주당 야권을 대표하는 정치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함께 복권까지 시켜줬으면 형평성 면에서의 큰 문제는 없었을 터인데 정치인에게 몸의 자유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정치적 자유를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네. 2028년까지 현 상태에서 김경수 전 지사는 사실상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넉넉한 사면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사실은 복권 없는 이른바 가석방, 자녀형기 면제 이건 거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 결정으로 오늘 자정에는 출소하게 돼요.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자정에 출소하게 되면 기자회견하겠다고 미리 예고를 했더라고요. 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전히 본인은 드루킹 사건이 재판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본인은 떳떳하다라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자유를 주지 않는 사면, 일종의 꼼수 사면이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밝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본인이 피선거권의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 뛰어들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서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는 정치 보복이라든지 민주주의 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원칙적인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친문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정치인들이 김경수 전 지사를 통해서 결집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도 함께 내놓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좀 해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 이른바 자녀형기 면제만 결정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김경수 지사가 그 뭐 복권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많은 이제 정치인들을 사면 복권하는 입장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조치를 하면 되겠지만 다른 분들과 달리 김경수 지사가 그 포함된 혐의는 사실 이제 그 댓글 조작 이것이 그 어떤 포털의 검색 순위를 조작하고 네. 결국에는 이제 구독자 숫자를 조작하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국민들이 의사를 정치적 의사를 상당 부분 왜곡하는 범죄였거든요. 이것은 이제 현대 민주주의에서 특히 미디어 중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의 의사의 어떤 통로를 왜곡한 상당히 중대한 그 정치적인 범죄이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정치 활동을 하게 만들면 그것에 대해서 또 어떤 제재가 있겠느냐 저는 뭐 그런 문제에서 비롯된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쉽게 허용할 경우에는 제2, 제3의 드루킹 사건이 지속 반복적으로 될 수 있으니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신병을 풀어주는 것은 몰라도 정치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럽다 또는 부당하다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요. 본인은 또 거꾸로 범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네. 더 나아가서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부당하다. 이 저 사면 중에서 잔영기 집행 면제를 한 것이 부당하다. 이런 아마 그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 활동을 못하게 기존의 그 형의 선고 효력대로 두는 것이 당분간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정치 활동은 할 수가 있죠.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선거에만 이제- 못 나서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 저 뭐 선거에 나설 수 없고 피선거권이 없으면 결국은 그 선거를 위한 정치 활동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김경수 지사가 서면으로 제출한 것은 가석방 심사를 나는 거부한다 했지 잔영기 집행 명제를 통해서 형기를 단축하고 그에 의해서 석방하는 이 저 제도 자체를 거부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해 왔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도 본인의 의사도 좀 달랐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복권 없이 자녀형기만 면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죄가 확정된 혐의, 이른바 댓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여론의 형성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아마도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대국민 사과 이런 사건이 연루가 됐고 어쨌든 간에 내가 그 사건의 핵심 당사자가 됐다. 유죄 확정 판결 받은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 없이 나는 무죄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까지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혹시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그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본인은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의 판단에서 본인은 유죄를 받았지만 역사의 심판에서는 나는 무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치인들이 뭐 통상 쓰는 언어이기도 하고 정말 만에 하나 법의 판단이 잘못되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끔 하는 그러한 말인데 반성이 없기 때문에 사면을 안 해준다라고 한다면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핵심 요인들 이분들 사실상 뭐 반성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직자라는 이름으로 정치인 반열에서 빠졌습니다만 남재준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실 사적으로 쓰게끔 했던 이러한 굉장히 좋지 못한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예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의 이름으로 다 사면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본인은 무죄라고 우깁니다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법원은 어쨌거나 유죄를 받은 것이고 그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특별 사면이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곧 감옥에 있는 것이나 매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풀어줬으면 하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좀 들어주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사면 복권을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그 재범 가능성이 없을 때 이건 형사정책적으로 굳이 이런 사람을 그 교도소에서 수감을 해서 어떤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김기춘 실장이나 뭐 다른 분들, 남재준 전 국정원장들 그분들 다시 그 석방시키고 사면 복권을 해준다고 다시 뭐 국정원장을 하겠습니까? 무슨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지금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그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그것을 왜곡하고 결국은 선거에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인데 그분이 또 정치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재범을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가장 있기 때문에 형사정책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복권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 재범 가능성 때문에 스스로 예를 들어 내가 솔직하게 뭐 그 점에 대해서 연루가 되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앞으로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하고 나는 역사의 법정에는 무죄다 그리고 정치활동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재범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형사정책적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뭐 그렇더라도 저는 뭐 기왕에 이렇게 우리 윤석열 정부가 되어서 과거의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유산과 단절하고 새로 모두 출범하자라고 할 때는 사면 복권하는 것도 뭐 좋은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의미이지만 법무부에서 형사정책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재범 가능성 있는 사람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재범 가능성의 우려 때문에 복권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 사면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불과 본인한테는 남은 형기가 5개월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5개월 먼저 육체적 자유를 얻느냐 얻지 않느냐는 본인에게도 중요하지 않고 또 김경수 지사를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재범 가능성은 정치인들의 재범 가능성 여기에 우병우, 조윤선 전 뭐 수석들 아직 젊어요. 얼마든지 정치 행위를 통해서 또 재범 가능성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열려 있는 분들 아니 근데 있고 5개월 교도소 가보셨어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한 경험을 한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치인은 육체적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에 속박당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정치적 자유를 함께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자정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국민에게 할지 또 그 이야기도 잘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다른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 복권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검사팀의 일원으로 수사를 해서 다 구속을 시켰던 사람들인데 이제 대통령이 돼서 그 사람들을 사면 복권 결정을 내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징역 17년, 벌금 130억, 추징금 57억 선고받았는데 지금 잔여 연기가 아마 15년 가까이 남은 것 같고요. 벌금 130억 원 가운데 아직 미납한 벌금이 8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면제가 된다.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 제기하는 뭐 야당의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사면 복권을 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특별히 그 재산형 즉 벌금 추징금에 대해서 같이 사면 복권을 하지 않을 그런 이유는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애초 사면을 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기왕에 이제 역사와의 화해 내지 해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깨끗이 털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 복권할 때도 비슷한 사례로서 사면 복권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전례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보면은 뭐 사면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대통령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복귀왕 전 의원,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전 정부 때도 늘 사면과 복권을 단행할 때는 그 가장 중요한 명분이 국민 통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까지도 단행됐다면 어느 정도 국민 통합 측면의 정치적 접근이 맞다라고 동의를 할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아직도 벌금 82억이 미납이 되는데 한명숙 전 총리가 추징금 7억 정도가 현재 미납이 됐다는 이유로 복권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야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정치적 접근이고 특별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치적 통치 행위의 일환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 측면에서 여야를 사실 가리지 않고 다 폭넓게 품어주는 이런 사면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 그 헌법상으로도 뭐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네. 물론 퇴직 후에는 뭐 일반 시민과 동일한 법적 네. 위치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그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해온 역사적인 사례가 과연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도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보면 마치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과 합세해서 대선에 선거 부정을 일으키고 그것이 사실 어떤 결과를 빚어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도 마치 전직 대통령급으로 계속 이야기하면서 형평성 이야기하는데 저는 어디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요 민주당 정권에서 사면 복권해 주려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재심 청구를 해서 무죄를 만들어 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검사들까지 수사를 해서 마치 그 검사들이 억압해서 수사를 한 것 양, 증거를 조작한 양 이렇게 수사하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일부 그 사면 복권도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 사례를 두고 지금 또 와서 마치 전직 대통령과 뭐 비슷한 사례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런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도대체 형벌은 어디 있으며 일반 국민들은 기껏해가지고 몇 가지 조그만 사례로 구속이 되고 그리고 형기 거의 다 채우고 그러는데 이 고위층에 있다고 해서 전직 총리라고 해서 무슨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고 그분이 정말 재산이 전혀 없어서 추징금을 안 냅니까? 그런 것을 보면 참 좀 과연 이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저는 좀 의심스러워요. 그런 이야기를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평의 문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 항명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추징금 7억이라는 이유로 복권을 안 해줬는데 그럼 한명숙 총리는 7억 원도 없으세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벌금이 82억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면 복권까지 다 해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있어서 일부 치우침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객관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기사를 찾아봤더니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핵심, 예전에 문고리 3인방 이렇게 불렸던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도 복권됐다. 이런 네. 뉴스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사를 했었던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옥도경,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도 이번 특별 사면에 포함됐고 딸의 취업 청탁 의혹 이것 때문에 유죄가 확정됐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원내대표도 했었죠. 사면 복권됐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참모인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유죄가 확정된 지 2달 만에 이번 사면 대상 형 선고 실효 이런 결정이 내려졌더라고요. 이게 아마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인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아마 벌금형의 선고유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 형이 확정되자 야당에서는 김태효 차장을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았느냐. 벌금형의 선고유예. 그런데 이번에 현직 참모를 이렇게 또 특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건 좀 이례적이다라는 언론의 평가가 나올 법해요. 뭐 현직 참모이긴 하지만 현직 참모 이전에 임명할 때 이미 김태효 비서관에 대해서 이런 그 과거의 전과가 문제가 되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내부 검증을 통해서 네. 형의 선고유예라는 건 사실상 선고 자체를 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유죄가 인정되지만 그 최소한의 형벌의 근거를 남긴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 선고형의 실효를 그 이번에 사면의 조치로서 한 것은 아마 뭐 비교적 그 다른 사면 대상자들에 비해서도 훨씬 혐의가 가벼워서 함께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특이한 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무수석을 지냈던 분들, 네. 수석 비서관들 또는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그분하고 제가 재판을 같이 받았는데요. 네. 그때 저도 유죄 선고를 받았으면 지금쯤 사면에 포함되었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으로 출연을 못 하셨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면과 복권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 먼저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중대 범죄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야당 인사를 들러리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내편 챙기기에 불과합니다. 불공정한 권력 남용은 국민 주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국민의 상식과 기대를 배신하는 국민 통합에 오히려 저해되는 특혜 사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번 특별 사면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박하고 상당히 거친 표현까지 사용을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반박하는 논평이 나왔습니다. 여야를 망라한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민주당은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까지 운운하며 비판의 열을 올리고 있다. 불안 돈목이라 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논평에 이런 내용도 포함시켰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 사면 복권이 단행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